네, 새는 좌우의 날개로 난다. 매주 수요일에는요, 보수의 시각으로 현안을 들여다보는 진격의 보수 시간이 있습니다. 오늘 이현주 전 의원 그리고 항상 진행 도와주시는 임경빈 작가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입니다. 봄 느낌 나는데요. 네. 파스텔 톤으로 밝아지신 것 같아요. 네, 봄이죠, 봄. 지금 봄이죠, 봄. 벚꽃이 엄청 폈어요, 지금 여의도에. 네, 모르셨어요? 저도 간혹 보는데 네, 보면서 오랜만에. 오셨군요. 네, 오랜만에 뵈니까 좋습니다. 네, 어디 다녀오셨어요? 아니에요, 잠깐 그냥 호캉스 쉬다 왔어요. 네. 대선이 힘들었어요. 네. 네. 자, 그동안 여러 가지 소식도 들려왔고 그랬는데, 자, 지금 이 여러 가지 하마평에 거론되고 계세요. 자, 잘 되셨으면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특히 사실 알고 보면 기업 분야 전문이시잖아요. 네, 사실 기업인 출신이죠. 기업인 출신이신 네. 거죠, 사실은. 근데 정치인으로만 지금 많이 알려져 그래서, 있죠. 네네. 어떻게 아니, 연락 이제 오신 이현주 거. 의원 같은 경우는 네. 특히 어떻게 보면 이제 제조업 분야인데 네. 몸담으셨던 기업들이 이제 르노삼성이라든지 네. 네네. S-오일이라든지 이제 네. 굉장히 이제 한국 그 산업의 어떤 중추 역할을 했었던 그렇지. 제조업 네. 기업들 출신이어서 민주당 시절에는 그 얘기가 굉장히 자주 거론이 됐었는데 네, 국민의힘 그렇죠. 가시고 나서는 또 벤처 자문도 별로 많이 얘기가 해서.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아니, 그럼 시사본부는 우리는 이제 직설적이니까 중기부 장관 가십니까? 그거는 이제 시켜줘야 가는 거죠. 네. 그렇죠. 임명을 받아야 되는 거니까. 네. 연락을 기다리고 계실 수도 있습니다. 자, 연락을 뭐 여러 주시기 가지 바라요. 하여튼 추천해 주시니까 감사합니다. 자, 임 작가님 오늘은 어떤 의제 물어보고 싶으세요? 아무래도 지금 가장 주목을 받는 인물 하면 이제 한덕수 총리 후보자일 것 같은데요. 지난 주말부터 그렇습니다. 계속 그래요. 근데 이제 민주당이나 야당 입장에서는 지금 이제 공격 카드의 핵심으로 소위 이제 김앤장 회전문 취업을 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이제 4년 정도의 시간 동안에 18억여 원 정도의 고액 연봉을 받았다. 이제 이런 게 청문회 쟁점이 될 것 같은데 좀 간단히 정리를 해드리자면 이렇습니다. 네. 문제는 뭐냐면 처음에 한번 김앤장에 이제 취업을 했었던 시절이 있습니다. 공직을 그만두고 이제 2000년대 초반에 김앤장 고문으로 갔다가 그 후에 노무현 정부의 부름을 받고 다시 공직으로 복귀를 했다가 그리고 이제 이어서 이제 이명박 정부의 주미대사까지 지내고 2017년에 다시 김앤장에 네네. 복귀를 했단 말이죠. 이러다 보니까 결국 공직에 갔다가 김앤장에 갔다가 공직에 갔다가 다시 김앤장에 네. 갔다가 이제 이런 이 행태 자체가 예. 일종의 회전문 취업 아니냐. 회전문 취업. 그렇습니다. 그동안 이제. 회전문 인사 그랬는데. 그런 이제 비판이 있는 것이고요. 네. 그리고 이제 국민적 시각에서 봤을 때 1년에 5억 원이 넘는 연봉이 너무 좀 과한 거 아니냐. 네. 그 정도 연봉을 받고 이 김앤장의 이 해준 일이 어떤 것이냐. 이제 이런 의문들이 좀 제기가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우리 네. 이현주 의원님 네. 지금 기업인 출신이라는 걸 좀 전에 막 강조했으니까 네. 어떻게 네. 보세요? 이 사안에 대해서. 네. 이게 제가 보니까 이게 이제 좀 과거랑 최근하고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이런 이제 그 공직의 어떤 윤리 문제 이런 것들이 특히 최근 한 몇 년 사이에 엄청나게 엄격해졌죠. 네. 그리고 이제 아시다시피 김영란법 문제도 있고 네. 저도 사실 이제 회사 그만둘 때쯤 해가지고 그때 제가 윤리 규정을 만들었어요. 네, 그러면서 이제 나오면서 그거 만드는 바람에 제가 S-오일에 자문을 못 하고 있거든요. 아, 그래요? 네, 이해 충돌에 걸려가지고. 본인이 만든 네. 그 규정 때문에 그만큼 네. 엄격하게 강화되고 너무 있다. 그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의원님이 만드셨잖아요. 그렇지. 그럼 또 그런데 할 말씀은 네, 없으시겠네요. 그래서 이제 이게 우리나라 지금 과도기예요, 과도기. 네, 그래서 굉장히 엄격하게 변해가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의 시각으로 보면 이제 좀 비판할 지점들이 있는데, 또 예전 분들 그러니까 특히 이제 과거에는 그런 분들이 사실 이렇게 엄격하지 않았죠. 네. 그래서 이제 논란이 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논란이 네. 될 수는 있다. 네. 이제 사실 기사에 댓글로 달리는 얘기들을 보면 네네. 2000년대 초반만 하더라도 연배가 지금이랑은 좀 달랐으니까 한덕수 총리 같은 경우는 그렇죠. 그때는 복귀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했을 가능성이 있는데 2017년에 이제 김앤장으로 다시 가셨을 때 같으면 이미 국무총리까지 지냈기 때문에 네네. 다시 공직에 복귀할 일이 있겠느냐 이렇게 생각했을 가능성을 제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네네. 그러다 보니까
댓글들도 대체로 이제 부정적인 의견이 많아요. 부정 의견이 많다. 예,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이 행보를 보면서 결국 김현장이 주업이고 공직이 부업인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을 정도로 네. 아마 야권에서는 이제 그 부분을 조금 더 집중해서 곧 야권이 될 민주당에서는 그 부분을 좀 집중을 해서 인사청문회 이제 검증의 칼날을 세우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말씀하신 대로 과도기라서 무엇보다 민심이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네, 이분이 이제 뭐 다른 거는 큰 이제 흠결이 없으실 네네. 거예요 아마. 그러다 보니까 특히 이제 이런 것들이 부각될 수밖에 없는. 왜냐하면 다른 게 또 뭔가 확실한 게 딱 있었으면 네네. 그게 부각이 됐을 텐데. 주로 뭐 부동산, 네. 병역 뭐 이런 게 네, 있으면 그렇죠. 근데 큰일 아마 났죠. 그런 부분들은 그동안에 많이 검증이 돼 왔었기 때문에 네, 어쩔 수 없죠. 뭐라도 또 있으면 또 좀 맞아야죠, 뭐. 네네. 네, 또 이게 또 숙명이기도 합니다. 또 청문회 통과가. 이게 또 근데 한덕수 총리가 이제 우리 87년 육공화국 헌정사에 흔치 않은 육군 병장 만기 전역 출신 네네네네. 총리거든요. 아. 네, 그런 부분들은 아마 이제 검증이 됐다고 이제 판단을 하고 네, 네, 특히 네. 이 부분에 집중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네, 네. 자, 그런데 이게 김앤장이라는 어쨌든 우리나라에서는 제일 굴지의 이제 로펌이니까 두 번 가는 거는 좀 이례적인 일인가요, 의원님? 어떤가요? 흔한 일은 아니겠죠? 그 뭐 흔하진 않죠. 사실 두 번 가기도 쉽지 않고요. 두 번 가기도 쉽지 불러주지도 않고. 않죠. 불러주지도 않고 네. 고문이니까. 아마 두 번째 가실 때는 그 다음에 또 공직을 갈 기회가 있겠냐라고 생각하셨을 거예요. 네네네네. 그러지 않았을까요? 네. 네. 그러니까 사실 이번에 총리 내정될 거라고 본인도 생각 안 하셨을걸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어떤 면에서 보면 이제 이 여소야대잖아요. 그리고 또 정치인보다는 이제 관료 출신. 그러면서도 또 외교, 국방, 또 여러 가지 경제 뭐 이런 여러 방면에 윤석열 후보가 사실은 많은 분야에 있어서 종합적인 어떤 식견 이런 것들이 다소 이제 본인이 생각할 때 아직까지 미흡하다고 생각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의 종합적인 식견을 갖고 있는 분 그러면서 본인한테 많은 것을 알려줄 수 있는 사람 네. 이런 걸 찾다 보니까 아마 이분이 그런데 또 아무리 많은 걸 알고 있어도 또 약점이 있으면 안 될 거고요. 청문회는 민주는 찾다 하다 받아야 보니까 이제 이분한테 가게 된 네, 거죠. 네. 또 정치인 출신 아마 뭐 김한길 대표라든가 여러분들이 얘기가 됐습니다만 안철수 대표는 안 하신다고 네. 했고 또 김한길 대표도 또 여러 가지 본인이 이제 이 정도 하면 됐다 이렇게 생각하셨을 거고 그러다 보니까 다른 대안이 없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야, 오늘 부드럽게 소신 발언 하시는데 이 정도로 자제해야 됩니다. 왜냐면 중기부 장관 가시면 같이 일하셔야 되잖아요. 저는 얘기해도 되잖아요. 해도 되지. 저는 이제 작가는 해도 되죠. 저는 이제 비평가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제 기왕이면 네. 이번 얘기가 단순히 연봉을 얼마를 받았다 너무 많았다 이제 이런 수준의 논의에 그치지 않고 어차피 우리도 이제 인사청문회가 정착된 지가 이제 20여년이 된 민주국가니까 그렇지. 기왕이면 좀 발전적인 사회적 논의로 이제 넘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 싶은 것이 이렇게 이제 고위 공직을 지내신 분들 뭐 대법관이든 헌법재판관이든 국무총리나 장관급이든 이런 분들이 굉장히 자주 쉽게 이 김현장 같은 대형 로펌으로 그 다음 전직을 하는 경우들이 많아졌거든요. 예전보다도 네. 오히려 지금 점점 더 많아지고 있는 네. 추세라서 네. 이 부분은 미국에서도 워낙에 고민이 많은 사안이고 네. 미국에서도 쟁점이 많이 되고 있죠. 항상 그렇죠. 쟁점이 되죠. 뭐 그렇죠. 힐러리 클린턴 같은 이제 뭐 대통령 후보급들도 그런 논란이 있을 글로벌 기업의 정도로 고문으로 가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기왕이면 이번에 그렇다면은 공직에 오래 몸담았고 고위직을 역임했던 사람들 같으면 어떤 퍼블릭 마인드, 그러니까 공적 마인드의 측면에서 그 다음 직업을 선택할 때 어느 정도의 어떤 선이나 이런 거를 제한을 두는. 기왕이면 합의할 수 있는 이제 방향성을 네. 이번 기회에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만들면 좋겠다. 이제 그런 생각은 좀 듭니다. 좋은 아이디어네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 저도 거기에 대해서 네. 저 의견을 말씀드리면 이번에 이런 것들을 거치면서 저는 사회적 공감대 이런 걸 좀 세워나갔으면 좋겠다 싶은데요. 이제 금지하는 것도 필요한데 또 한편 뭐냐 하면 그럼 대안이 뭐냐. 이렇게 좋은 인재들을 그럼 그냥 다 집에서 그냥 놀게 하고 손자들만 그렇죠. 보게 할 것이냐. 이런 거 있잖아요.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미국에 비해서도 우리나라 굉장히 부족한 게 뭐냐면 미국은 예를 들면 뭐 헤리티지 재단이라든지 많은 재단들이 있어서 맞아요. 하다못해 정치를 하지 않고 은퇴를 하거나 잠시 쉬더라도 거기 가서 연구를 하고 거기서 네. 실적을 내고 어쨌든 그걸 통해서 자기 생활도 유지를 하고 하거든요. 그러다가 다시 정계로 복귀하기도 하고. 근데 우리나라는 어떻게 되냐면 사실 할 게 굉장히 없어. 막막해져요. 교수 그러면 아니면 기업 고문. 그렇죠. 네. 그러니까 다시 교수로 갔다가 다시 복귀하면 또 폴리페서라고 하고 네. 또 그렇다고 해가지고 다시 자기의 현업으로 복귀를 하자니 다시 정계 이해충돌 복귀를 문제가, 할 네. 사람들은 네. 이것도 어떻게 보면 자기 회사의 민폐가 되는 거예요. 아,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게 뭔가 애매해. 그래서 굉장히 좋은 인재들이 아주 이상한 사람 룸펜처럼 되어버리거든요. 팬 오랜만에 듣네요. 네. 근데 이런 네. 인재들이 나라를 위해서 많은 역할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네. 제가 볼 때는 어떤 재단, 연구소 이런 것들이 이제는 우리가 선진국이 되었으니까 이런 분야에 일하는 사람이 많이 생겨야 된다라고 네. 저는 생각하고 맞습니다. 여기에 또 많은 분들이 기부도 해주시고 또 기관이나 이런 것들도 그렇죠. 많이 생겨나야 된다라고 공익재단이 많이 필요하다. 그렇죠. 그러니까 대안이 있으면서 얘기를 또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 서드 섹터, 네, 이 너무 시민 부족해요. 사회가 네. 좀 활성화될 필요는 있겠어요. 네. 말씀하신 대로. 자, 다음 이슈를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요거 좀 쟁점이 되는 건데 최근에 이제 이준석 국민의힘 당대표가 이 전장현과 이 장애인 단체와 충돌이 있었어요. 오늘 뉴스를 보니까 결국 1대1 토론이 방송 토론이 성사된 것 같은데 관련해서 SNS에 글을 쓰신 걸 보니 장애인 문제는 정량적 공정성과는 다른 문제다. 이렇게 쓰셨는데 좀 해석을 해 주세요. 아, 네. 이게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제가 이 말씀 아마 작가님한테 드린 것 같은데요. 두 가지를 얘기를 했어요. 일단 장애인은 좀 절대적 약자다. 네. 그러니까 상대적 약자가 아니고 그러니까 네. 남녀라든가 뭐 이런 문제들은 이 상대가 누구냐에 따라서 약자가 될 수도 있고 강자가 될 네, 수도 있고 네. 그래서 그것이 특권이 될 수도 있고 보호가 될 수도 있죠. 그런데 사실 장애인 같은 경우는 우리가 좀 보기에는 그래도 좀 절대적 약자의 네. 측면이 강하고요. 네. 그래서 좀 조심해야 된다라는 게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우리 예산을 측정하거나 할 때 우리나라가 이제 출발선상이 좀 같아야 된다. 우리 공정성 얘기할 때 네네. 그런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러면 다른 분야에서 10% 예산을 증액했는데 이 분야에서도 10%만 하면 공정한 거 아니냐. 보통 그렇게 얘기를 네네. 해요. 근데 우리가 장애인 얘기를 할 때 그럼 우리나라의 장애인 예산이 과연 출발선상이 일반 비장애인들하고 같으냐. 네. 턱없이 부족하죠. 이미 그렇죠. 출발선상 그렇죠. 자체가 네. 벌써 한참 밑에 있기 때문에 사실 출발선을 똑같이 만들려면 그걸 어느 정도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린 다음에 같이 출발을 해야 되거든요. 네. 예를 들면 엘리베이터 문제도 그렇고 예. 에스컬레이터 문제도 그렇고 그다음에 활동 보조인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네. 네. 그래서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예컨대 예산 10% 늘린다. 그러니까 장애인 예산도 10% 늘린다.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활동 보조인이 예를 들어서 시간이 만약에 뭐 한 8시간에서 한 10% 늘린다. 그럼 우리가 예산이 10% 늘어나니까 활동 보조인 시간을 한 1시간만 더 늘려주겠다. 네. 그러니까 충분하지 않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제가 지역구 국회의원을 할 때 네. 어머니가 보통 그런 분들이 집이 가난하세요. 예. 그러니까 일을 나가세요. 보호자들이. 그럼 보호자가 일을 나가신 사이에 조금 늦게 오셨어요. 차가 막혀서. 근데 그 사이에 활동 보조인 퇴근해버린 거예요. 네. 공백이 생겼어요. 그렇죠. 근데 그 마스크를 산소 호흡기를 달고 있었는데 중증 장애인이니까. 네. 근데 그게 떨어진 거예요. 그 사이에 질식사 해버리셨어요. 아이고. 그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그 1시간만 더 있었으면, 한 그렇죠. 시간만 더 있었으면. 옆에 사람만 있었으면. 그렇죠. 별거 제가 아닌 그때 문제인데. 막 울었어요.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바로 이런 일이 있기 때문에 이게 우리가 예산에서 1시간 10% 이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그러네요. 제가 정량적 문제가 아유, 아니다. 이해가 됐습니다. 네, 좀 경험적인, 복잡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경험적인 얘기를 하시니까 네네. 장애인 문제는 정량적 공정성과는 다르다. 그렇죠. 자, 그러니까 그런데. 최소한의 네. 어떤 근본적인 인간적
인간적 존엄성을 보장해주기 위한 최소한의 수준을 해놓고 거기서 출발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우리나라는 아직 한참 멀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의원님께 이제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게 이겁니다. 최근 들어서 특히 이제 대선 끝난 이후에 이준석 대표가 앞으로 이제 어떤 정치적인 어젠다를 가지고 청년 대표로서의 이제 자신의 위치를 잡아갈 것이냐에 대해서 걱정하거나 이제 고민하는 분들이 많았는데 처음 잡은 이 정치적 타겟이 전장현의 이제 시위다 보니까 네. 이준석이라는 젊은 정치인한테 많은 기대를 걸었던 시민들이 봤을 때는 과연 저게 우리가 기대했던 청년 정치의 진짜 모습인가? 혹은 미국에서 오래 공부를 했었던 사람이 소위 선진 정치를 도입한다고 했을 때 가져오려고 했었던 게 미국에서도 논란이 많은 이 반 PC주의 뭐 이게 정치적 올바름에 대한 이제 어떤 논쟁적인 부분들을 끌어오는 거. 그게 주로 미국 내에서도 여전히 소수 의견들이고 여전히 좀 혐오주의적이다라는 비판을 많이 받고 있는 정치적 운동 흐름인데 그걸 가져오는 게 이준석의 역할이 맞느냐? 그것도 앞으로 여당이 될 당대표가 할 만한 역할이냐? 그러면서 이제 또 소위 말하는 이제 사과 논쟁으로까지 가는 거거든요. 네. 전장현 측에서 어느 정도 이제 접어주면서 시위 방식 바꿨다면 이준석 대표가 사과하는 게 맞지 않느냐? 정치 도의적으로. 이런 의견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제가 볼 때 지금 이 사안 자체는 말이죠. 쟁점이 둘이 달라요, 양쪽이. 그러니까 이게 너무 안타까운 게 평행선상에서 약간 엇나가고 있다고 해야 되나? 네, 서로 그러니까 다른 이야기를 하는. 네, 서로 다른 얘기를 하니까 이건 절대 접점이 없죠. 네.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전장현의 시위 방식과 이 출퇴근하는 시민들의 불편을 얘기하는 거예요. 볼모 이런 표현이 문제가 그렇죠. 됐죠. 그러니까 출퇴근하는 시민들이 불편한 건 사실이고 네. 실제로 불만이 많아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그걸 잘했다고 얘기할 수는 없는 거죠. 전장현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 얘기는 맞아요. 네. 그런데 그러면 전장현의 주장이 잘못된 거냐? 그건 또 다른 문제인 거죠. 이동권을 보장하라. 네. 그거는 뭐 약간 과한 부분도 없잖아 있지만 그러나 근본적으로 그것은 우리가 언제 우리 사회가 이렇게 장애인 문제 관심 가진 적이 있어요. 저는 참 이게 아이러니하더라고요. 네. 야, 이게 대한민국이 이렇게 장애인 문제에 관심 가진 적이 있었나? 비로소 관심 가지는구나. 비로소. 네, 참 다행이다. 네.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구나. 역설적으로 생각을 하면. 역설적이죠. 네.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이 그러니까 장애인 문제 본질에 대한 얘기가 본질에 대한 얘기와 그다음에 이준석이 얘기하는 어떤 이 투쟁 방식에 대한 얘기, 이 두 개는 다른 얘기인데 왜 이게 섞여서 막 얘기가 되는 거냐? 그리고 투쟁 방식에 대한 것은 아마 대부분의 시민들이 문제 의식 갖고 있을 테니까 오케이. 그러면 그 부분은 전장현도 그렇고 많은 시민사회 단체들이 좀 반성하고 성찰하자. 그러면 이제 끝나는 문제고요. 그다음에 장애인 문제의 본질에 대해서 논의하자. 이러면 되는 문제예요. 네. 그렇죠. 근데 왜 이렇게 막 섞어서 싸우고 있지? 이런 게 좀 안타깝고 그다음에 이제 이 PC주의와 관련해서 사실 왜 우리가 이런 얘기가 나오느냐라고 하면 이제는 이념 논쟁이나 이런 진영 대립이 사실은 거의 유명무실해져 가고 있어요. 그렇죠. 이번에 우리가 대선에서도 느끼셨지만 공약이 비슷비슷한. 그렇죠. 거의 비슷해지다 보니까 네거티브밖에 차별화가 안 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사회주의도 몰락을 했고 특히 이제 문재인 정권 때도 여러 이제 좀 진보 아젠다가 있었지만 그런 것들이 현대의 어떤 그 경제 실정하고 안 맞아 떨어지면서 사실은 그런 어떤 이념적인 차이 이런 것들이 점점 없어져 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럼 뭐 차별화를 해야 양당에서 서로 호소를 하고 갈라치기를 할 텐데 그러니까 뭔가 좀 차별화가 돼야 나한테 표를 주세요. 저 사람 안 돼요. 저쪽 안 돼요라고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뭘까라고 막 고민하다가 나온 것 중에 하나가 PC주의예요. 네.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남녀, 여성에 대한 우대 이게 잘못됐다. 역차별 아니냐? 네, 역차별이다 하는 게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장애인에 대한 우대 이게 잘못됐다. 보호가 잘못됐다. 이거 역차별이다 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이제 미국과 유럽에서 이렇게 하다가 사실 트럼프가 과하게 해서 사실 실각을 했죠. 어떤 면에서. 거죠. 네. 근데 지금 이준석 대표가 그렇죠. 이걸 들고 나오고 있는데 제가 볼 때 자신의 어떤 강력한 지지층을 결집하는 데는 일각 성공하고 있어요. 근데 보편적으로 지지 세력을 넓히고 그다음에 우리 이제 보수 정당 그러니까 국민의힘의 어떤 대중 정당으로서의 확장성을 넓히고 이렇게 하는 데는 과연 효과가 있느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 내에서도 조금 비판적인 목소리가 많이 있죠. 아유, 오늘 들을 말씀이 너무 많았는데 시간이 다 돼버렸어요. 지방선거 얘기를 또 많이 여쭤보려고 했는데. 자, 오늘 진격의 보수 이현주 전 의원, 그 임병긴 작가 여기까지 정리하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